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바로 이어서 세션 4 공공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현황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사진을 찍고 계셔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세션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빨리 찍어주시고요. 네, 그동안 제가 메인 세션 4를 이끌어주실 대표님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좌장님께서는 목승환 좌장님이시고요. 서울대 기술지주 대표 이사님이신데요. 우선 먼저 저희 발제자분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실 분은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 협회 사무국장님이신데요. 네. 무대 위로 먼저 청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기술주의회사협회 사무국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이제 요청받은 주제는 이제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에서 그 수요자인 기업과 그 다음에 투자자인 이제 그 투자기관, 그 다음에 기술공급기관, 대학이라든가 출연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공급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추진 주체, 그다음에 추진 현황, 그다음에 거버넌스 현황, 그다음에 생태계 발전 방안의 어떤 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민간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공공기관인 그 출연연, 대학이 기술 사업화, 특히 이제 창업이라든가 투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출연연이나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정부의 R&D 과제를 굉장히 많이 수주받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조 정도의 어떤 R&D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조가 그 대학이 쓰고 있고 6조가 이제 출연연이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R&D 과제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R&D 과제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라든가 특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은 이제 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어떤 재원으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특허는 민간의 어떤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과 관리를 하고 보면 결국은 활용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공연구관이 기술 이전의 어떤 간접화 형태로 간접 사업화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창업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민간의 어떤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모델로서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1차적인 그 성과뿐만 아니라 2차적인 성과, 재무적인 이득을 통한 창업을 통한 이런 그 성과 관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동안에는 기술 이전을 통한 간접 사업화를 지원했지만은, 지금은 협의적으로 해당되는 기술 창업이나 기술 투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연구기관에 해당되는 대학하고 출연연이 그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주체로 봤을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넣어놓은 건데요. 구성원에 의한 창업, 그다음에 조직에 의한 창업,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통한 간접 사업화, 결국 이제 민간 기업이 수요자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교수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원 창업, 그다음에 연구원 창업, 요건 이제 구성원에 의한 창업이 되겠고, 주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조직에 의한 창업. 이제 구성원에 의한 창업은 발명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 생태계에 뛰어드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공공기관의 어떤 수행을 역할적인 확대를 위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특허, 결국 이제 발명자가 직무 발명에 의해서 특허를 이제 기관에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것이 공공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출연연이. 그래서 기술지주회사라든가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이런 형태로 직접 창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도 동일합니다. 대학도 이제 구성원에 의한 창업, 이제 조직에 의한 창업. 다만 이제 출연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부분만 빠지지 나머지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간접 사업화 위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은 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한계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속적인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창출을 하고 있지만은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이 과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어떤 조직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화에 대한 성과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비율이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기술 이전을 통한 어떤 그 특허의 상용화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델로서 창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주회사,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도 이제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학과 똑같이 이제 출연연에서도 기술 이전 통한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대학보다는 창업에 대한 이슈가 조금 적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창업이라든가 학생 창업, 그 다음에 여러 대학들이 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활성화의 적극적인 부분에 비해서 출연연은 기술 이전을 통한 그러니까 사업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구원 창업이라든가 조직 창업에 의한 부분은 좀 다소 지금 이제 소홀한 편입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과 유사하게 그 성장률은 있지만은 완만하게 정체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술 사업화의 어떤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을 통한 간접 사업화의 어떤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좀 더 능동적인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도.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해외 대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이미 되어 있고, 기존의 이제 국내 대학들처럼 기술 이전의 어떤 간접 사업화를 하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 창업에 대한 이슈를 대학의 역할이 해야 되는 부분들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학한 부분에서 캐피탈리즘의 어떤 기업가적인 대학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대학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TA를 업무 전담하는 영리법인, 그 다음에 투자 업무를 전담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영리법인, 그 다음에 자산 관리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어떤 모델링을 활성화해서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형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도 이런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학의 우주의 그러니까 위주의 그러니까 모델링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연구소, 그러니까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도 지역 내에 어떤 그 기업들의 에로 기술을 해결하는 형태의 업무를 주로 하다가, 이 에로 기술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 투자 펀드가 결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조금 더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어떤 이제 지주회사의 유사한 모델로서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하는 엑셀레이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VC하고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상용화하는 모델로 결국은 이제 선도 대학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들 같은 경우도 간접 기술 사업화를 통한 어떤 기술 이전 형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델에서 창업 모델,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에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학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대학에서도 기술 이전 업무를 전담을 하는 산업입단 안에 부서가 있었지만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입단의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델로서 운영을 해서 지주회사를 별도의 법인, 영리법인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주회사가 투자 업무를만을 하다 보니까 공공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창업을 두 개를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그동안에 대학이 하고 있던 어떤 간접 사업화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모델로서 투자 펀드 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TL 업무와 지주회사 업무를 통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투자 업무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별도 법인 지주회사 모델 같은 경우는 민간의 투자 영역, 그러니까 이제 얼리 스테이지나 미들 스테이지, 지금 현재 투자 규모로 펀드 결성 규모로 봤을 때는 미들 스테이지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학의 어떤 그 창업 생태계에서 적극적인 모델을 위해서 팁스 운영사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제 공급자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대학 기술 사업화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지만은 과연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기술 사업화를 두 개의 단어로 나눴을 때 기술과 사업화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원하는 기술이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술들이 과연 많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 상당수는 조금 민간이 원하는 기술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 분석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런가 보게 되면은 정부의 R&D 과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한 연구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연구를 원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민간이 원하는 대박 기술의 형태의 어떤 리스크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연구를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도 대박, 리스크가 좀 이제 하이테크 기술보다는 평이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가 있더라도 실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자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체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연구기관이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사업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화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대학이라든가 출연연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역량을 봤을 때 우수한 역량이라는 거는 민간의 어떤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공공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입니다. 연구 시설이라든가 연구 인력, 그 다음에 연구 장비,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공공연구기관인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상용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창업 생태계에서도 좋은 역할을 어떤 혁신 자원인 혁신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 또 혁신 기술 기반의 창업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는 대학 내 여러 가지 창업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모델링에 대한 창업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밸류체인들의 그 단절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가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면 공공기술 기반의 어떤 창업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효율화에 집중을 해서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밸류체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생태계 이제 거버넌스를 개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공공연구기관 내에서는 내부적 기술 사업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인식 제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 그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링, 그리고 기술 이전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개편해서 총괄 창업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의 어떤 이제 그 검토를 봤을 때 출연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을 하고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그 출연령 공공기관의 어떤 공익법인의 조직 내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영역 확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을 대학과 같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LO의 역량도 좀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연구기관에서 있어서 펀드 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조직을 운영을 통해서 영리법인, 대학과 같이 지주회사 모델링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TLO의 이제 총괄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그 토론할 때 조금 더 이제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시간상으로 제가 좀 그 발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좀 짧게 그 빨리 끝마쳤는데, 패널 토론 때 질문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 진행하겠으니 자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지훈 사무국장님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장을 맡아주실 목승환 대표 이사님, 그리고 패널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좌장 맡아주신 목승환 대표 이사님께 그럼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기술지도 목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분들을 뵙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지훈 국장님께서 공공기술 사업화 관련된 부분을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도 뭔가 좀 토론의 화제를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라이 아시아라는 큰 행사를 부산시에서 준비해 주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식었던 이 투자 열기,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열기들이 더 다시 한번 붕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이렇게 창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이런 좀 부분에 영향을 집결한다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술 사업화 관련된 사항이어서 앞서 이제 자리해주신 분들 좀 돌아가면서 소개 말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 부산대학교 기술지주의 김성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발표하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한국기술지회사협회 사무국장 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M4U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이창준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김팡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투자 환경이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단기적으로는 또 올해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좀 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우선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좀 공공기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예, 실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받으러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VC를 만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내년 봄쯤 지나면 그때부터 뭔가 있게 IR도 하고 뭔가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시드단에 투자를 하는 이제 엑셀레이터로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투자는 시드단에서는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하는 기업들은 작은 금액도 엄청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지금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마 좀 비용을 줄이면서 몸집도 낮춰가면서 좀 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더 기려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 빙하기가 한 2년은 갈 거다. 왜냐하면 IMF도 그랬고 리먼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금융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 상태로 가기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희망하는 거는 내년 여름 이후가 되면 좀 이 시장이 좀 활성화는 아니지만 정상화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자회사나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가급적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출을 좀 줄이고 신규 사업도 조금 이렇게 리세팅을 하면서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 일단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죄송하지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 스타트업 투자 시장.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예, 향후에 좀 어떻게 예측이 되시는지. 예. 지금 이제 여러 대학이라든가 이제 공공기관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저는 이제 협회 소속이다 보니까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기관과의 어떤 협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민간에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과 공공기관 안에서 창업을 하셔서 이런 생태계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민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절박함에 있어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투자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술에 창업하신 부분들이 좀 더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기관이 원하는 내용의 어떤 이제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창업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보유하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투자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공기술에 어떤 창업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민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와 역량과 그런 의지가 이제 그 같이 융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투자 활성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제 이제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라고 최근 9월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뭐 예비 창업자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에 계신 관계자분들 대상으로 좀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그 투자 분위기는 100점 만점에 한 50점대로 나왔다고 이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한 70점대였는데 그만큼 올해 이제 투자 분위기가 많이 죽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도 뭐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 얘기는 올해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본인들도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향후 2, 3년 정도 그 기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기사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자료를 바탕으로 뭐 저희 자회사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시리즈 B 1차 투자 이제 100억을 투자받은 자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비하고 운영비를 확보한 상태지만 뭐 그 대표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혹한기를 넘어서 내년에는 투자 빙하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재 자금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현재 직원 한 80명 규모에서 한 20명 정도로 감축을 해가지고 버티기 모드에 일단 당분간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국내 투자 생태계가 많이 어려움을 있고요. 그거는 뭐 국제적인 뭐 정세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높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제와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세계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여러분 보고 있는 주식시장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상장할 회사들이 없어지고 상장 못하면 시리즈 B, C, A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내년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점 몇 %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거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2.2% 성장 예상했다가 몇몇 곳에서 거의 1.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버틸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 되면서는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 미국의 마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원자재나 그 다음에 각종 농수산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경제에 맞춰서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봐도 바이오나 또 아니면 뭐 여러 전기 기계 장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대신 올라간 곳들이 있습니다. 인터테인먼트 산업이 많이 올라갔죠. 또 하나는 중국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그 여행에 관련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화학 소재, 컨텐츠 같은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986조 정도 투자가 됐는데 올해는 한 790조 정도 투자가 분기별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작년 3, 4분기에 전 세계 한 986조 투자가 됐고 올해 3, 4분기에 790조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좀 많이 줄었죠. 한국은 더 많이 줄었어요. 작년 3, 4분기에 2.1조 투자가 됐는데 지금 3, 4분기 1.2조 투자돼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보면 2021년 통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2022년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2022년 3, 4분기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신 펀드라고 투자사가 조성하는 자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저희 3, 4분기에 한 1에서 3, 4분기 다 합쳐서 5.4조 정도 펀드를 만들었는데 2022년에는 7.1조 만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모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자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년부터 다 써야 되거든요. 어디다 주로 쓰냐 그러면 시리즈 A까지 대부분을 씁니다. 시리즈 B나 C는 정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리즈 A를 지난 기업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고 대신 시리즈 A나 그 이전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받기는 올해나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 런웨이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좀 숫자로 그 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되게 명쾌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이 앞으로의 투자 환경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라인드 펀드 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어찌됐건 시드 단계 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 말 나온 김에 투자는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좀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거 간단히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실장님부터. 네. 아, 그 얘기가 잘 안 들리시는군요. 실장님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지주는 그 기술 중심의 기업에 당연히 공공이니까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한 번 투자하고 많은 정책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초기에 회사 설립할 때 시드 투자를 하고 그 중에 잘 되는 기업들은 후행 투자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더 따라가면서 계속 해줘서 마치 퍼넬처럼 깔때기처럼 줄여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시리즈 A까지는 책임진다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투자 방식 중에 하나로 저희가 느끼는 게 특히 공공기술 사업과 관련돼서 유니콘은 절대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B2B 시장이 너무 적고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체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으로부터 충분하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M&A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핀페특허란 걸 만들어서 과기부 장관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에 삼성전자 찾아가서 특허료 협상을 했을 때 뭐 몇 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인텔하고 뭐 여러 회사들이 핀페특허 쓰면서 나중에 삼성전자는 특허를 안 내고 쓰려 했거든요. 여기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4천억짜리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결정을 내준 게 뭐냐면 삼성전자한테 1.2조, 1.2 밀리언 달러를 파인으로 내라라고 하는 결정문이 내려질 정도로 특허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소재 부품 화학 기업들이 빌리언 컴퍼니 되기 힘들거든요. 그 방법은 한 1,000억 기업 10개를 만들어서
빌리언 컴퍼니를 대체하겠다는 정책으로 좀 공공기술 쪽에 좀 바뀌어야 된다. 유니콘 뭐 마켓컬리나 이런 제로섬 게임하는 곳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건 다 기술 중심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중심의 기업의 천업 기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기술 지주 회사는 어쨌든 투자사예요. 본질은. 저희의 본질은 투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R&D 과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수익성이 끝까지 담보가 돼야 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펀드를 청산하도 회사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주목적으로 투자를 했던 뭐 아니면 기술 중심의 투자를 했던 간에 결국 수익이 남으면 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 지주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모든 대학들이 다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주회사 대표 3년 하다가 관두면 그냥 본인 도망가면 되지만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그맣게 펀드 만들고 뭐 한 10억, 20억 해가지고 회사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근본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이 지금 부산대에서 진행되는 투자 관련된 얘기 잠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뭐 공공기술 사업화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저희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산대 교수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부산대에 있는 교수님이 CEO나 CTO가 되는 조건을 한해서 한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2개, 3개밖에 못 만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저희가 가져가는 본질은 뭐냐면 저희 취지에 맞는 공무원의 연구 성과물을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팅하고 엑셀레이팅 하는 게 저희 지주회사 목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개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투자도 많이 받았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조합을 지금 4개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합 역시 가급적이면 공공의 R&D나 공공이 갖고 있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재산들 뭐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자라든지 시험 장비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는 병원이 있으니까 임상의대라든지 그런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체만 가급적이면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저희 자회사에 한 4군데 정도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초기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1년 정도의 비행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별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의 좋은 자도 되지만 또 동반자로서 옆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뭐 적어도 3, 4년은 진행되어야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맞는 회사로 성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기는 지주회사 공공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는 저희 지주회사가 더 기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의 기술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일반 밖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학교나 공공의 연구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안에서 좀 더 하나씩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뭐 위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기술 딥테크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저희는 오히려 좀 더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주회사 협회 업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기술 이전 업무도 대학에서 5년간 하고 지주회사도 직접 설립 기획에서 5년간 운영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주회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대학이 공공연구관이 기술 지주회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미시적인 관점을 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주회사는 투자 회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을 낼 수 없는 어떤 모델이라 그 영향이 안 난다고는
이 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대학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각 대학 정부 입장의 상황 그리고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관계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수도권과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사립대와 공립대, 대학의 어떤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슈들 그리고 역량이 안 되는데도 지주회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어떤 특히 이제 출연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학령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수주해서 대학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주회사의 수익성을 내지를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지주회사를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 중간에 어떤 각 관계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규모가 있는 지주회사들, 대학이라는 공공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래의 이제 투자사, 민간에 있는 투자사와의 경쟁을 하기에는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VC들이 투자기관들이 안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라든가 연구인력, 그다음에 IP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역량이 없는 데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 형태의 어떤 운영 모델을 발굴해서 운영은 할 수도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학,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모여서 이제 지주회사 모델로 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주회사 모델을 이제 중국 모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대학이 교수님들한테 인건비를 지원 안 해다 보니까 교원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니까 교판 기업이라고 하는데 교판 기업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모델이 도입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개별 대학의 이슈들을 해결하기엔 모델링, 스몰 지주회사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시장 경쟁 상황으로 봤을 때는 투자회사의 기능으로서의 어떤 지주회사를 대학들이 공공연구원들이 모두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건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이라든가 대학의 어떤 향후 그러니까 발전 단계별로 왔을 때 아카데믹한 분에서 캐피탈리즘을 넘어가는 기업가적인 대학의 역할을 할 때 대학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모델로서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술 지주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런저런 종류도 많고 또 여러 종류별로 좀 차이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의 조금 더 좀 약간 컨플릭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팀장님께서 M4U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저도 좀 항상 궁금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뭐 기술주주나 공공 영역에서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민간과 경쟁을 할 때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M4U 기술지주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대학교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지주회사고요. 2016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 연합 지주회사다 보니까 수도권 7개 대학이 참여 대학으로 해서 총 8개 대학으로 이제 구성된 연합기술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8개 정도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순수 대학연합
기술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출자 규모도 상당히 작고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기술 지주 회사 중에 유일하게 자체 펀드가 없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몰 기술 지주 회사의 전형적인 대학 기술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본금을 막 쓰고 투자를 하고 정말 출자 받은 돈을 너무 손쉽게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잘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후속 시리즈 단계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극초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기관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극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회수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지주회사의 회수 실적보다는 회수 규모 금액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2019년도에 한번 투자 회수를 좀 좋은 밸류에 좀 했습니다. 배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현재 자본 잠식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잉여금으로 저희는 자회사 설립하는데 그 비용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민간 창투사 성격보다는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아까 국장님이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R&D 기반의 대학이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저희 자회사한테 현금성 투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학의 인프라를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지금 대학 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3년 전에 아주대학교가 식약처로부터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그 규제과학센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복합 의료 제품, 그러니까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봐야 될지 이게 명확하면 괜찮은데 융복합 의료 제품은 어찌 됐건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이 결합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앞서 대형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이게 의료기기 쪽으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의약품 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간과 금액이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를 사전에 특히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 요즘 이제 신기술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명확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스타트업한테 조금 더 그 제품 개발에 좀 속도를 붙이고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대 이제 규제과학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협력 기관이 같이 그리고 M4U 기술 지주회사가 같이 투입이 돼서 협력기관 같은 경우는 동물실험실 그리고 GMP 시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CRO 회사 이런 이제 전주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이 아주대를 찾아오면 그 규제과학센터에서 일단 아주대 연구진하고 매칭을 해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그 특허가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실험이라든지 GMP 시설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주기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M4U 기술 지주회사에서 투자 검토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에 투자금을 넣고 자회사 설립을 해서 아주대 내에서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자체 펀드도 없는 상황에서 대형 투자는 못 하고 있지만
대학이 갖고 있는 R&D 좋은 인프라를 기업한테 투입을 시켜가지고 잘 성장시켜서 좋은 대형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투자 여건을 많이 개선해주고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좋은 사례로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학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시고 또 엑셀레이팅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다른 사례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 민간과 가장 경쟁을 또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님께서 좀 회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 투자사들 다른 곳과 경쟁했을 때 과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 의견을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는 4대 과기원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기 그 기술 지주 회사랑은 좀 다르게 미래과학 기술 지주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저희는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기술 지주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면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대 과기원이 다 과기정통부 소속의 학교고 나머지는 다 교육부 소속이라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부로 뭐 옮기겠다는 말이 나왔다가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첫째, 제 소신은 공공의 투자가 민간을 구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이 투자하는 영역이 민간의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민간의 영역을 아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더 기술 중심의 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코브라 예인데요. 아주 옛날에 영국이, 아주 옛날도 아니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처음에 인도를 가보니까 코브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서 인도 사람들한테 코브라 한 마리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코브라 잡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코브라가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코브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에서 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키워서 그 꼬리를 잘라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기술 지주 회사들 대학에서 산단이라는 게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론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숫자 맞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업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있고 하나는 혁신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나쁘고 혁신기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자기 돈으로 클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벤처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클 수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LG전자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 기술 지주 회사가 해야 될 영역은 더 혁신기업에 더 집중해야 돼요. 대전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 숫자가 1년에 50개, 70개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치킨집과 비슷하지 않은 걸 찾을 길이 없어요. 그죠? 거기는 그냥 내비두면 된다고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공공이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고, 또 하나 진짜 공공기술지주회사나 아니면 대학기술지주회사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한 곳이라도 박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연아를 만들어야 되고, 이 영역에서 박세리가 나오고 김연아가 나와야 그 이후로 그 키드 세대들이 나오거든요. 민간에서는 마켓컬리도 만들어내고 배민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공공에 있는 뭐 서울대부터 다 마찬가지, 저희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진짜 세계에 내놓을 만한 MIT나 스탠포드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가? 일단 하나 만들어내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힘을 줘서 숫자보다는 우리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혁신 기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김연아 그리고 뭐 박세리 말씀하셨던 뭐 또 BTS 뭐 예전에 없었지만 나왔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발굴하시고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제 또 돌아가서 그 부산대 그 김성희 실장님 입장에서 최근에 혹시 뭐 주요하게 보시는 분야 있으신가요? 뭐 관심 있는 분야나 뭐 이런 것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거 좀 가볍게 좀 넘어서 네. 저희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자회사 중에서 가장 핫한 회사들은 다 바이오 벤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정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바이오 상계사를 저희가 목표가 원래는 내년도에 뭐 상장을 한 개 시키자 목표, 그러니까 3년 내에 2개 정도를 상장을 시키자 목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히려 바이오는 이제는 천대시하고 저희도 역시 뭐 스타트업을 투자하면서 그런 VC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저희는 꼭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보고 있고요. 다른 뭐 투자하고 비슷하지만 저희도 요즘엔 소재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대학교가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그냥 백화점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기는. 서울대도 마찬가지 거고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제 지방 거점대학이고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있고요. 이제 병원이 2개 있고 한의대 있고 뭐 간호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많이 지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요즘에 많이 오는 것들은 이제 재료 소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주위에 창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불경 메가시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강영시 3개가 하나의 힘으로 뭔가 가자라는 동력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하는 거는 부산대만 아니고 지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좀 같이 가자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도 밀고 있지만 요즘에는 특히 이제 재료 쪽 소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도 큰 VC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팔로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또 팔로 투자가 또 용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트렌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 좋은 방향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공교롭게 이 행사 열리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뭔가 부산으로 좀 요즘 창업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기술주지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장님한테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지주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기술지주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기술지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하고요. 지주회사 태생 자체가 대학이 원래 기술사업화의 어떤 직접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못했습니다. 왜냐면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끔 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도적으로는 제약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그 미래과학기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는 원래 지주회사 모델이 아니라 자회사 모델입니다. 직접 제조 판매하는 모델이고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유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럼 대학도 이걸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은 법 제도상에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를 대학이 만든 경우에는 자회사를 만들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부처마다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사업화, 영리사업,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사학재단에 대한 어떤 영리사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 병원이 사업화를 했을 때 영리법인으로 가지 않는 거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야지만 제도 개선에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역설적인데 지주회사가 굳이 모든 대학이 다 있어야 되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필요합니다. 이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지주회사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들이 운영되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필요한데 또 반대로 이제 수요자 대학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역량도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지주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정부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트렌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모델이 필요하니까 설립하는 무리해서 설립하는 경향도 있고 또 투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추가적인 현금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과연 공공연기관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으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겠지만은 제도적이라든가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수요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질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만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제도 개선, 세제 혜택이라든가 펀드,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펀드도 지금 현재 지주회사가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지주회사의 어떤 모수라든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성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지주회사 모수가 늘어나면서 제도적으로 지주회사도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이 점점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되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우려된 부분들이 양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질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그 질적인 관리는 결국은 대학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간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체계와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어떤 기술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학의 어떤 내부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어떤 공급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과 창출에 대한 조급함이 너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그러니까 벤처에 대한 투자하기 근데 공공기관은 이런 리스크를 아는 투자에 대해 익숙하지도 않고 장기적인 투자에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제 지주회사 모델은 투자기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학 내에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런 인식 제고를 통해서 같이 업무를 협업하고 민간과 협업하는 그 업무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투자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실적으로는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상으로 보게 되면 투자조합이 7년 정도라고 예상한다면 코스닥 상장 기업이 업력이 12년이라고는 최소 이제 그 업력이 5년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창업한 1년부터 5년 사이에 초기 기업은 지주회사가 얼리 스테이지 쪽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 브릿지 역할로서 이제 민간의 VC들이 초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지주회사 기업들 중에서 세컨더리 펀드 역할처럼 VC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인수를 구주든 신주를 투입하는 어떤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조금 달성이 되지 않을까. 대학의 어떤 그 성과 창출의 조급함을 그나마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그다음 인식 제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VC가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인 고려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나 아니면 뭐 미래과학기술지주 우리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AUM이 한 1,000억 이제 되는데 그러면 뭐 관리 보수만으로도 이제 생존이 가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작은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기술지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M4U 입장에서 실제 해보시니까
좀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는 앞으로 그러니까 꼭 M4U가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의 어떻게 보면 기술 지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좀 해보시면서 그 내용들 좀 생각하실 바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요 포럼을 진행을 했으면 아마 M4U가 초대를 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이제 공공기술 기반으로 창업 기업을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이고 사실 비교 솔직한 것도 아니죠.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면 M4U 기술지주회사 현재 자본금이 13억입니다. 네, 상당히 작습니다. 그 중에 현물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9억 2천이 현금 자본금이고 나머지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금 자본금은 전혀 이제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이제 투자 회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 컨설팅 수익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8개 연합 대학 기술 지주회사다 보니까 어찌됐건 자회사를 만들 때 기술 이전이 발생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이지훈 국장님처럼 산학협력단 TLO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 설립할 때 저희 M4U가 주도적으로 기술 발굴, 매칭 그리고 기술 이전 협상까지도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회사 설립할 때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주주 대학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 중개 수수료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본금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운영 못하지만 저희는 그 외에 저희 지주회사가 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최대한 수주를 해서 자회사들한테 좀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정부 사업이 아니고 자회사 저희 출자한 회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저희 이제 자체 내부 인건비를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제 컨설팅 용역 다양하게 해서 거의 한 90%에서 10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투자를 해서 회수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회사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도 1억 미만으로 저희 자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있어서 자회사 성장에 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주대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대, 약대, 그리고 공대, 간호대, 병원까지 한 캠퍼스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융복합이 너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식약처 과제를 저희가 수주를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도 그 캠퍼스에 그렇게 한 캠퍼스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주대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 그리고 의료원 그리고 공대 그리고 아까 규제과학센터 다 유기적으로 저희가 자회사한테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넉넉한 자본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다양한 수익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자회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자회사를 누적으로 51개 자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7개를 만들었고 다음 달에 이제 2개를 더 해서 올해 총 9개 정도 자회사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 규제과학센터도 그렇지만 저희 아주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실험실 사업 해가지고 그 대형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창업 수요도 되게 많이 있고요. 내부 교환 창업 수요도 많이 있고 외부에서도 아주대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기업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개 정도가 저희 M4U 자회사 설립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20개를 다 할 수가 없고,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증하는데 보통 한 2, 3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개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올해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10개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겠다 해서 BM 설계 사업 타당 검증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달까지 9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5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대 교원 창업 기업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의대 약대에서 많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50개가 넘는 자회사 중에 투자 유치를 받은 자회사가 한 4분의 1 정도 되고 투자 유치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받은 자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보셨겠지만 올해 시리즈 B 누적으로 한 440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하면서 사실 이제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투자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24년 이후로 좀 미룬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4U는 아주대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초기 특히 이제 교원 창업 그 아주대에서 나온 그 연구 성과물 바탕으로 그 기술을 고도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M4U 이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 M4U에 대한 그 소개가 정말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서 지금 우선 이제 뭐 팀장님께서는 이제 M4U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 저기 김성근 실장님부터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꼭 이거 필요하다, 꼭 이건 필요하다 이거랑 마지막 뭐 좀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교육부하고 했던 작업이 그 이해관계 조정 가이드라인이라고 교수님들이 말씀 좀 죄송한데 1분 30초 1분 30초 창업하면서 느꼈던 게 규정을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연구자들이 창업을 할 때 좀 더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냥 공공기관에 의존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공도 민간 이상으로 영역에서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저희 실제 일하는 저희들도 마인드가 좀 민간의 영역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아마 이쪽 분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주영 국장님 1분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제도 개선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어떤 투자 VC들이 받고 있는 혜택인데 지금 공공 사이드에 있는 지주회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특례법에 의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펀드 결성 조성할 때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반영이 됐을 때 지주회사의 공공 투자 영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그 정책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간단히 한 30초 정도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아주대 창업에서 좀 핵심적인 핫한 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이제 또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김성근 실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니들의 예를 봐서도 이게 스탠드에 약물이 묻혀서 들어갔을 때는 의료기기 쪽으로 가지만 디스크 형태로 몸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흡수되면 또 의약품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디지털 치료제 같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뭐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뭐 일시적으로 뭐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허가 심사 프로그램 규제를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정책을 펴주면 기업이 아무리 많은 투자금을 받았더라도 허가를 잘못 받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좀 오래 쉬었으니까 2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과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과제가 많냐 그러면 공무원이 새로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음에 팁스 나왔는데 앞뒤로 무지막지하게 붙었어요. 프리 팁스, 뭐 시드 팁스, 스케일업 팁스, 온 동네 다 붙고 이거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너무 많아요. 저도 무슨 과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은 망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성공하지 못하면 빨리 망해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졌던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기업이나 기존의 기업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망할 때 집에 차 앞딱지가 붙는다든지 신용불량자만 안 되면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밤에 끝을 잡고 오늘은 되겠지 내일은 되겠지 그리고 정부 과제 타는 데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는 방법은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줄이고 아주 일원화해주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온 동네 과제가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위한 과제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퍼넬에 따라서 과제들을 일원화시키고 되는 기업들만 다음 단계로 넘기고 아닌 기업들은 빨리 도태를 시키는 기업의 생존 시간을 뭐 몇 년 됐네 이거를 평가 가치로 매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리고 이 중심에 민간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좀 궁금한 게 그럼 기술 지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술 지주는 민간 아닌가요? 네, 예. 그 일부 공공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민간 위주로 해서 더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 지주도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또 논의를 해봤으면 했던 내용들을 좀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라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스타트업 패러다임 속에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채워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약을 많이 해주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 이 플라이 아시아가 정말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동남아의 좋은 행사가 돼서 부산이 좋은 창업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토론 진행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 4로 모든 컨퍼런스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 세션 잘 이끌어주신 목승환 대표 이사님과 또 패널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정말 장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다양한 의견과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4, 5년 뒤에 부산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스타트업 허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플라이아시아 2022 모든
재미있는 컨퍼런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라이 아시아 내일도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